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역대급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취약계층 노인이 힘들었던 만큼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개인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런 행동을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탈락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어 현재 난리난 상황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런 행동을 하면 앞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재신청을 하여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65세 이상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돈씨입니다. 첫 번째, 미신청자.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미신청자 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통계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넘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적합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미신청자가 20만 명이 넘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들어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70%로 확대되었죠. 나아가 근래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100% 확대가 추진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훈급여금을 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으로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단독 가구 기준 21년도에는 169만 원이었고 22년도에는 1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270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완화되어 가고 있으니 매 기준과 수시로 비교하여 미신청을 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추세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집값의 하락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 모아둔 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자산이 축소되기도 하여 매년 달라지는 소득 인정액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과 함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명예대여. 명예대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대여는 보통 가족 간에 일어나는데요.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보험료를 덜 내려고 부모님 명의를 빌려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 계십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자동차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이 99대 1이든 50대 50이든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나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이 고급 자동차라면 그 즉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즘에는 예금이자 열풍으로 대박예금 상품을 부모님 명의를 빌려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보가 느린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부모님 명의를 빌려 예금 특판을 가입하는 경우인데요. 역시 이것 또한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정기예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서도 안 되고 빌려줘도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급 자동차. 여기서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때 소득 재산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10년 이상의 차량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10년 전이니 2013년 미만의 차량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소유의 차량,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된 경우는 고급 차량임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기초연금 관련 상담이 가능한 135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 간 부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빌려주지도 말아야 하고 빌려도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통 자녀 또는 친구에게 여러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리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엄청난 코인 열풍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삼짓돈으로 코인을 구매하는데 엄청나게 사용했죠. 특히 비트코인이네 뭐네 하면서 카더라 통신을 믿고 사신 경우가 많으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좋아서 삼성전자는 안전하다고 주의말만 믿고 9만원일 때 노후자금을 몽땅 털어 매수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점점 떨어지는 주가를 보며 해당 어르신은 공포감을 느꼈고 자녀에게 부탁해 목돈 5천만원을 빌려 물타기 하는데 사용하고, 자녀에게 주가가 조금 오르면 바로 빼고 5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7만 5천원이던 때였습니다. 현재는 6만원대입니다. 계속된 주가의 폭락으로 자녀의 목돈 또한 함께 묶여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아까운 노후자금을 손절할 수도 없어 어르신은 버티기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작스러운 금융재산의 증가로 인해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지된 것인데요. 제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자식의 돈이라고 부정을 해봐도 개인 간의 부채는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워 기초연금 선정이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개인 부채가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으니 돈 거래를 할 때에는 항상 유념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의 부채가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외 거주자. 해외로 이민 간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의 여러 제한이 완화되며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6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체류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귀국을 하고 나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급 회원권.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여러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얼마냐를 불문하고 고급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의 상품입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회원권은 부자들만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따라서 고급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소득 인정의 가위 70%라도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고급 회원권을 매도하셔야겠죠. 일곱 번째, 직영연금. 직영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직영연금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직영연금이라 하면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일걸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많이들 억울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배우자분들이 직영연금 수급자여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직역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했을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35번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온전히 100%다 소득인정액에 반영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생계급여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6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만원을 더 주면 사실상 90만원이란 돈이 생기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쯤 이미 보편적 기초연금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을 욕심내기보다는 내년도 인상되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는 게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년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연금개혁 소식 또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